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이번 겨울은 최근 한 10년 들어서 가장 좀 춥고 가장 길고 그렇게 느껴지는 겨울이네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전북 김제 금산사에 가서 찍었던 봄꽃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최근에 제가 다뤘었죠. 미국의 입장, 유럽의 입장. 예.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실기를 했다.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안이 중요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는지,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해서 우크라이나 건을 좀 다뤘던 것인데, 오늘은 그 결과,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하여튼 최근에 올렸던 동영상이죠. 우크라이나가 사태가 그 당사자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두 국가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불면서 아주 싱겁게 화해 국면으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는 일부 쪽에서는 전쟁이 좀 확전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벌어졌으면 좋겠다, 위기가 더 고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었고, 유럽,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는 전쟁은 안 된다, 강하게 막아서는 이미 있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힘이 전쟁을 더 이상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았다. 자, 거기서 미국은 원래 계획과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됐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 한국과 우리 한반도 어떤 영향이 있느냐. 1월 21일 날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영상을 만들었던 것에서 가져온 것인데, 그날 미국과 러시아 외교 장관이 회담을 하게 됐었어요. 제네바에서.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추어지기를 여기서 타입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용해지고, 여기서 타입이 안 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예, 중요한 순간이었죠. 뭐 결국은 저 회담의 결과는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자, 그와 동시에 같은 1월 21일 날,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바이든과 기시다가 화상 회의를 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는 종전선언, 앞뒤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지난 연말 정도까지, 한 11월 정도까지 거의 무르익었던 분위기인데, 12월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목을 받으면서 종전선언 분위기가 옅어졌죠. 그래서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북한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미사일들을 발사하기 시작했죠. 예외적으로 벌써 한 10차례 가까이 발사한 것 같아요. 1월달 들어서. 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기시다와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 종전 협정을, 북미 간의 종전 협정을 강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 입장의 전환이 있기 위해서 이때까지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런 미팅을 주선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1월 21일 날 이런 일들이, 동서양의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큰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미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나타난 일은 1월 21일이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고 22일, 23 지나서 24일부터 새로 주주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 동서양에 두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그 미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자국민 철수, 미국, 일본, 영국 쪽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나섰죠. 예, 그래서 미군을 우크라이나는 아니지만 유럽에 파병을 하겠다. 한 1만 명 가까이. 그리고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여러 언론에서 러시아가 곧 공격을 할 것이다, 그걸 기정사실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킨 거죠. 전쟁의 위기가 치솟고 있다라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벌어져요. 예. 중국은 뭐냐, 남중국해에서 미일 합동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남중국해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코미치죠.
그래서 미국 항모 두 척이 오고 해병대에 강습 상륙함, 준 항모죠. 그 두 척이 왔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 해군과 미국 전체 해병대 전력이 5분의 1이 나는 막강한 전력이 중국 코밑에서 해상훈련을 시작했어요. 그 주에. 예, 그러니까 22, 23일에 이때 시작한 거예요. 주말에. 그리고 여기에 일본이 같이 했어요. 일본에서 헬리콥터 호위함, 우리 뭐 독도함 같은 거죠. 그게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봤으면 이런 연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한테 압박을 하는 형국인데, 우리 해군에도 여기에 이 훈련에 동참했을 걸 상당히 강하게 미국 측에서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닌가. 이건 순수한 제 추정입니다만은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을 봤을 때.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연대성을 크게 보여주는 게 필요했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제일 가까운 데 위치한 나라지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월 26일 날, 그러니까 1월 24일 주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적이 있는 미국 대사를 1년 반 만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제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죠. 그래서 기시다하고 회담을 하고 이런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좀 멀어지나? 자, 대신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입장이 한 2달 사이, 작년 12월부터 급변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바이든이 취임하고 그때부터 입장이었고, 우리가 작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부터 분위기가 잡혀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털어버린 거죠, 미국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제가 이 말씀 우크라이나, 중국, 한국을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을 위시해서 영국과 일본이 취한 행동을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동시에 압박을 한 거예요. 글로벌하게. 개별 국가별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림이 미국한테는 있었다. 예.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생각,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 거의 팩트에 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개별적으로. 이걸 이제 실로 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 돌아보기는 어떻게 꿰는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사실과 가까웠을 시나리오에 당연히 그렇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게 제가 적어놨죠. 이 세 나라를 묶은 이유는 세 나라를 악의 축으로 몰기 위해서, 그게도 용이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여론을 주도하기에. 예. 그래서 선악 대결의 어떤 십자군의 결성, 뭐 이런 단어를 정확하게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분위기를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형성시키려고 시도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선의 편에 서 있는 우리 십자군의 지휘자가 미국이 되는 것이죠. 그 영국, 일본, 그 외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한 수준의 전쟁에 준하는, 또는 전쟁을 포함하는, 왜냐하면 긴장이 고조되다 보면 우발적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니까, 위기 고조는 전쟁하고 혼용돼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이죠. 자, 그런 큰 틀이 있다면 거기에 끼어 있는 북한의 뭐 종전선언 문제 같은 거는 당연히 수년되는 거고 밀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생각이 무슨 이유에서인가, 미국이 처한 위치하고, 처한 처지하고 상관이 있겠죠. 대통령이 처한 처지와 미국의 처지, 그리고 일본의 처지, 영국의 처지,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도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발견했고, 그 계기를 이런 식으로 대응하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공통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 이런 게 있었겠죠. 그까지에 대한 생각까지 다 부족한 생각을 다 말씀드리려면 길어지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하고 중국을 이렇게 봉쇄를 해놓고
유럽에서의 긴장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고 강화시켜서 미국의 이득을 취하자. 자, 그 내용이 뭘 것이냐? 거기는 해양 세력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하거나 위기가 고조되면 대륙에서 발생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 되면은 그 결과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유럽의 관계는 다시 회복,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유럽의 영향력은 러시아의 국경선을 넘지 못하겠지요. 예. 그들의 경제 교류와 그들이 같이 유럽을 공존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시키자고 했던 하는 그런 노력은 물거품이 되겠죠. 유럽은 미국에 기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의 주도권을 계속 쥘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전쟁으로 확전됐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기대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예전에 미국이 관여했던 전쟁들을 봤을 때 미국의 경제가 화랑을 보입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의 미국은 10년, 20년 전보다 많이 쇠약해져 있지요. 잘 보여줬던 게 미국이 아프간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힘을 한 번 더 추스릴 수 있는 것이죠. 재정비,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그렇기 위해서 어떤 긴장관계 조성이 필요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누구에 의해서 촉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미국이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직접적인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물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영국과 일본 역시 같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주위에 동맹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은 배를 탔다. 해양 세력으로서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뭐 미국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부가적으로 일본의 이익에 대해서 본다면은 이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은 지금 미국은 중국을 위해서 중국에 대적하기 위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이제 재구성하고 있죠. 즉 중국에 덜 기대겠다는 것이죠. 다른 데서 물건을 사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 상황에서 유럽에서 전쟁까지 발발하게 되죠. 예. 자, 그거를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하는 그런 틀로 쓰겠다는 겁니다. 예. 미국이 그 꼭대기에 있는 것이고 밑에 실무를 띄는 건 일본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제조업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고 동남아나 이런 데 일본이 투자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화랑을 보겠죠. 당연히 일본이 종전선언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를 봤을 때 거기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추격에 또는 일부 지금 역전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일본은 엄청난 경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 북한하고 남북한이 하나로 가까워지면 더 힘이 세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 이제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고립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 기회에. 예. 그래서 한국이 지금 추진했던 남방정책, 북방정책 이런 것들의 선을 끊으려고 노력하겠죠. 예. 그런 목적이 일본에는 추가로 있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치달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은 좋다라는 큰 방향을 정해놓고 오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기점으로 미국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를 두 가지 편으로 흑백으로 나눠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계획에 더 적절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입장을 갑자기 바꾸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반도의 남북이 다 놀라게 된 것이죠. 당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한국대로 의사표명을 했고 북한은 북한의 방식으로 의사표명을 한 것이죠. 거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 이런 것이죠. 대화에 전념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기시다하고 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는 액션을 걸려고 하는 거. 본격적인 이제 구체적인 일을 실행하려는 단계. 즉 1월 21일 회담 이후에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입니다. 옛날 대북 제재를 전문으로 했던 대북 제재 전문가를 주한미국 대사로 임명하면서 입장을 확실하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안을 유럽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엄청난 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또 유럽 내에서의 전쟁을 전제로 한 어떤 해양 세력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진적인 그런 사실은 계획이에요. 아이디어고, 이 아이디어가 진짜로 있었다면, 제가 말하는 시나리오처럼. 그리고 미국이 이런 걸 밀어붙일 만한 명분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힘과. 그래서 유럽의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해법 찾기가 묘하죠. 미국이 면전에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전 세계 언론이 전쟁을 곧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위기를 타개할까 고민 끝에 나온 아주 명쾌한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설득한 것이죠.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위기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을 유럽이 들어주고 대신에 푸틴을 설득해서 둘이 화해해라. 안 그러면 큰일이 벌어지겠다. 잘못하면은. 거기서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미국의 꼭두각시처럼 꼭두각시로 러시아에서 비난을 받던 이 레젠스키가 이 대화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예상치 못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싱겁게 끝나버렸고 서운해하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유럽이 LNG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자, 이것이 유럽이고, 자, 그럼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몰입을 엄청나게 했던 게 미국, 영국, 일본이었습니다. 자, 이게 하루아침에 무산이 된 거예요, 지금. 이 계획이. 원래부터 너무나 불안정한 계획이었기도 해요. 예.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허수아비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 것이거든요. 자, 이 무산이 되자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예, 그죠? 지난 연말에 입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12월, 1월, 2달 동안 긴장 분위기가 확 고조가 됐죠. 네. 그러다가 지금 1월 말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 입장이 또 바뀐 거예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난감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그런 노릇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제 생각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게 개괄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봤을 때는 우리 한반도가 스스로 결정을 하겠다. 예. 가장 좋은 방식은 한반도 휴전의 당사자인 북한, 중국,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수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평화 분위기를 찾고 그러면서 또 그들 나라들이 공동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개발을 위한 공동 투자를 해서 지금 뭐냐면 전 세계 자본주의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붐이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 공감할 겁니다.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죠.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게 다 공감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이죠. 중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하고 미국, 한국, 우리나라는 그게 합의를 했던 거고 러시아는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겠죠. 물론 일본은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런 가장 선호되는 그런 방식이 무산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한반도는 한반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러시아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가스나 철도 이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아프간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체면을 많이 구기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미국이 발언권이 다른 나라의 발언권이 줄어들 것 같아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그런 모습을 연거푸 보여준 거거든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물론 그 전에 트럼프 행정 때부터 실수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죠. 그때는 미국의 오만함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는 미국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은. 섣부르고 조급하고 아쉬운 게 많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유럽의 중심 세력이 미국의 의도를 막아냈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가까워진다는 그들의 그 유라시아 경제 체제는 더 탄력을 받을 거예요. 미국이 이제는 개입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몇 번 드렸지만은 유럽과 러시아만 가지고 그들의 경제가 확 좋아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대륙을 거쳐서 유라시아잖아요. 유럽과 아시아죠. 아시아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시아 지역의 가장 우호적이고도 안정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물류가. 지금 우리가 섬나라잖아요. 북한으로 끊어져 있으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압박이 심해질 것 같아요. 유라시아 경제권에 대해서 유럽과 러시아의 독자성이 커지고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단인 우리 한반도 쪽에서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욕구가 이미 강하게 있는 것이죠. 서로 손만 마주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성 강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에게 계속 북미 종전협정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절대 미국 너희 참 약해졌네,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실망했어, 이렇게 이야기 절대 하지 않겠죠. 그럼 그냥 아무 내색 없이 아예 그런 미국이 반대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종료선언 합시다, 봄에 하고 지난번에 교황도 오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내가 잘 주선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양수 겸장이 좀 두 가지 옵션을 놓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친절하게 말할수록 미국에는 압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고 그 다음은 일본이죠. 일본은 이번에 미국 편에 섰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된 것이죠. 유럽 전체를 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유라시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나올 텐데, 거기서 일본은 그 아젠다의 제일 끝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관이나 러시아의 물류망, 철도망이 일본으로 연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게 되겠죠. 중국으로 갈 수도 없을 테니까. 일본은 큰 실책을 한 겁니다, 이번에.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기 위한 준비들이 쭉 되어 온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오기 위해서 러시아가 공을 들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최근 동영상들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자, 그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바로 어떤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으면 무르익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